몸에 좋다니까 매일 챙겨 먹었는데 왜 자꾸 속이 불편하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년째 노인 내과 전문의로 진료해 온 김재은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더부룩하고 변비도 생기고 살까지 쪘어요. 문제는 좋다는 음식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몸은 다릅니다.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소화 기능은 약해지고 신장관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 시절처럼 많이 다양하게 무조건 챙겨 먹는 식사법은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이 영상에서는 건강을 위해 먹었지만 오히려 수명을 줄이는 잘못된 식습관 7가지를 사례 중심으로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지금도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 쌀밥, 땅콩, 과일 주스, 식이섬유, 홍삼, 간식 등이 어떻게 잘못된 방법으로 병을 키우는지 꼭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쌀밥은 우리 세대의 주식이자 정이 담긴 음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우리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60세 이후에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침, 점심, 저녁을 흰 쌀밥으로 채우고 있다면 몸 안에서는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불안정한 상태가 반복됩니다. 이게 바로 지방이 없는 당뇨, 즉 말라 보이는데 혈당 수치는 높은 숨은 대사질환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흰 쌀밥만 먹는 습관, 즉 단백질이나 채소 없이 밥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혈당은 빠르게 오르고 그만큼 췌장에 부담이 쌓입니다. 문제는 이게 체감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밥 먹고 나서 특별히 속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단맛을 느끼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병원에 가면 혈당 수치는 높고 공복 혈당이나 당화 혈색소는 기준치를 넘긴 지 오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당뇨였어? 하고 놀라죠.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저녁 시간에 밥을 많이 먹는 습관입니다. 저녁은 대사 기능이 가장 느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녁만 되면 마음이 허하고 그래서 밥을 2공기 먹는 분들도 계시죠. 이게 반복되면 자는 동안에도 혈당이 높게 유지되면서 간에 지방이 쌓이고 이른바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연결됩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하루에 한 끼 정도는 흰 쌀밥이 아닌 대체 곡물로 바꿔보는 것, 그리고 저녁에는 최대한 소량 가볍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밥을 안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맞는 방식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흰 쌀밥만 고집하다간 언제 당뇨 합병증이라는 덫에 걸릴지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밥상에 반찬을 먼저 올려보세요. 밥보다 단백질, 밥보다 채소가 먼저입니다. 당신의 밥상이 곧 당신의 혈관을 결정합니다. 하루에 견과류 한 줌, 이제는 건강이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에는 좋은 음식이 과한 영양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견과류입니다. 특히 땅콩, 호두, 아몬드 같은 지방 함량이 높은 견과류를 하루 2~3번 이상 반복적으로 먹는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 체중 증가, 복부 팽만, 설사 같은 부작용을 흔히 유발합니다. 게다가 간혹 치아가 약해진 분들이 잘 씹지 못한 상태로 삼키면 위장에 부담을 주거나 심한 경우엔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장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견과류의 칼로리입니다. 작은 한 줌이라 해도 20만 300kcal가 넘기 때문에 식사 외 간식처럼 무심코 먹으면 금세 체지방으로 축적됩니다. 저희 병원에 자주 오는 환자분 중에
과자 대신 견과류만 먹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요? 라고 하시는 6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자세히 보면 식사 후에도 꾸준히 견과류를 드시고 계셨고 양도 하루 100지 넘었습니다. 결국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고 간 수치까지 높아졌습니다. 견과류가 건강에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좋음도 적정량, 적절한 시간에 먹어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특히 공복에 과다 섭취하거나 자기 전 늦은 시간에 습관처럼 먹는 것은 노년기 건강에 오히려 부정적입니다. 하루에 먹는 양은 아몬드 56알, 호두 2쪽, 땅콩은 하루 10개 이내가 적당합니다. 하루에 하나씩 섞어 먹거나 식사와 식사 사이 속을 채우는 정도로만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좋다고 하니까 많이 먹자는 생각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만큼만. 이게 지금 가장 건강한 선택입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들 하죠. 비타민도 많고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일을 즙으로 짜내거나 믹서기에 갈아서 마시는 순간 그 건강한 과일은 당뇨와 지방간을 부르는 액체 설탕이 됩니다. 특히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사과 주스처럼 마트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과일 음료는 이미 가공된 당분이 들어있거나 100% 착즙이라고 해도 섬유질이 제거된 상태라 우리 몸은 이를 당으로만 흡수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흡수 속도입니다. 우리가 사과 한 개를 씹어서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걸 주스로 갈아 마시면 당분이 한꺼번에 혈관으로 들어와 혈당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간 혈당은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되어 지방간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단을 받은 환자들의 식습관을 보면 건강 생각해서 매일 아침 주스를 마신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공복에 마시는 과일 주스는 췌장에도 간에도 아주 부담이 큽니다. 또한 나는 밥은 조금밖에 안 먹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요? 라는 말을 하는 분들도 의외로 하루 두세 잔의 주스를 간식처럼 마시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액체 칼로리를 음식보다 더 쉽게 흡수합니다. 즉, 포만감은 없지만 칼로리는 빠르게 올라가는 구조죠. 과일은 씹어서 먹을 때만 건강식입니다. 껍질째, 조각으로 천천히 섭취하는 것이 60세 이후에는 훨씬 더 안전한 섭취법입니다. 주스 한 잔의 습관이 당신의 간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마시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과일 자체로 돌아오세요. 병원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요즘 피곤해서 홍삼 매일 먹고 있어요. 홍삼이 좋다니까 아침마다 챙깁니다. 홍삼 물론 좋은 성분이 많습니다. 면역력, 피로 회복, 항산화 기능까지.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특정 체질과 상황에 맞을 때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60세 이후에는 몸이 예전처럼 흡수하고 처리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홍삼 복용은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홍삼을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째, 혈압이 높은 분. 홍삼은 혈압을 높이는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칫 두통, 불면증, 가슴 두근거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수면 장애가 있는 분. 홍삼은 몸의 긴장을 높이는 경향이 있어서 평소에 잠이 얕거나 뒤척이는 분들은 섭취 후에 불면이 더 심해졌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셋째,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위염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 홍삼은 따뜻한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속에 열이 많은 체질일 경우 속쓰림이나 위장에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증상이 생겨도 많은 분들이 몸이 좋아지려고 반응이 오는 거겠지 하고 넘긴다는 겁니다. 그 결과 위장장애나 혈압 이상을 겪고 나서야 홍삼이 나랑은 안 맞았구나 하고 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삼은 누구에게나 좋다는 전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맞느냐가 먼저입니다. 섭취 전에는 반드시 공복에 먹는 건 피하고 고혈압, 위장질환, 불면증이 있는 경우는 중단하거나 하루 용량을 꼭 지켜야 합니다. 가족이 좋다고 해서, TV에서 좋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하는 건 내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홍삼도 약입니다. 약은 내 몸 상태를 보고 먹어야 효과가 납니다. 건강을 위해 꼭 먹어야 하는 영양소 중 하나, 식이섬유인데요. 변비 예방, 콜레스테롤 조절, 대장암 예방까지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에서는 식이섬유도 조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엔 좋다고 먹은 식이섬유가 오히려 속을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고 식이섬유만 많이 섭취할 경우. 대표적인 예가 현미밥, 통밀빵, 생야채 샐러드를 많이 먹으면서 하루 수분 섭취량은 1리터도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식이섬유는 몸 안에서 부풀지 못하고 그대로 장을 자극해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키고 배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한 느낌을 줍니다. 둘째, 속이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조리되지 않은 식이섬유와 같은 날 생채소, 생과일 껍질 등을 섭취하는 경우 60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도 줄어들고 장 운동 능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날로 먹는 채소나 껍질째 먹는 과일은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는 경우 식이섬유는 천천히 조금씩 늘려야 효과가 있습니다. 갑자기 많이 섭취하면 장이 놀라고 복통, 설사 혹은 가스가 더 심해집니다. 식이섬유는 건강에 정말 중요하지만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섭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노년기에는 익힌 채소와 같이 쪄서 먹거나 무침보단 나물처럼 익힌 형태가 좋고 적당한 수분 섭취와 함께 소량씩 자주 섭취하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식이섬유는 하루아침에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습관처럼 적정하게 쌓아가야 작용하는 영양소입니다. 당신의 장은 민감합니다. 좋다고 무조건 많이는 절대 건강의 공식이 아닙니다.